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곽기선 씨. 23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다. 아침 식사 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혈당을 체크하고 몸무게를 재는 일이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꼼꼼히 적는다. 이거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이거 이게 적는다니 귀찮아서 못 적는 건데 이게 나는 습관이 되나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네모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요걸 당이 높은 거는 요날 뭘 이렇게 먹기 때문에 당이 높다. 이게 이 원인이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이렇게 기록한 당뇨 일지가 수십여 권. 당뇨 진단을 받은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은 것이다. 이거 더 먹었어요? 이거. 얘들. 젊은 시절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곽기선 씨는 체격이 좋은 편이었다.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시는데 자네가 음식을 잘 해먹여서 그런가 봐. 그때는 살찌는 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잘 해먹여서 이렇게 서방님은 살이 찌시는가 보라. 그래서 뭐 별로 그게 건강에 나쁜 거나 이럴 거라 생각 안 해도 걱정을 안 했었죠. 자신했던 건강에 이상이 오면서 곽기선 씨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다. 매일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틈만 나면 몸을 움직이려 애썼다. 걷기가 한 3,000m, 달리기가 2,500에서 5,500 내지 6,000m. 그리고 낮에 아침 먹고 심심하면 가다가도 걷고. 그래서 점심 먹은 후에 오후에도 심심하면 걷고 그래요. 그 저녁 먹고 꼭 하는 건 그거까지 일정해야지. 그렇다면 현재 곽기선 씨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먼저 복부의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과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 곽기선 씨.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겉으로 보셔서는 지방이 별로 없으신데 네. 근데 배를 여기 이제 컴퓨터로 찍어봤거든요. 찍었더니 그 안에 이제 지방이 많으세요. 여기 수치가 여기 보시면은 지방률이 좀 높아요. 체질량 지수로는 비만에 속하지 않지만 내장 지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비만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혈관도 못 쓰게 되지만 우리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 만드는 세포, 베타 세포 같은 것의 기능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만하더라도 복부의 비만이 높으면은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연세가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대개 겉으로 보이는 뱃살이 별로 없다고 해서 복부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게 복부 안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실제로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그 덩치가 크지 않은 그런 종족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그 지방이 몸 전체 몸무게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비만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다면 복부에 나이살이 찔수록 내장 지방의 위험도 커지는 것일까? 나이살이 찐 여성 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다. 간단한 체력 테스트와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복부 CT 촬영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내장 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5명 중 3명은 복부 비만, 나머지 2도 위험군에 속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근육량의 증가라기보다는 체지방량의 증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는 내장 지방량의 증가가 더욱더 나이살의 특징적인 소견이 됩니다. 체중 증가에서요. 또 내장 지방이 높을수록 중성 지방도 높고 당뇨병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은 각종 성인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는 고지방 먹이를 먹인 쥐의 내장 상태를 분석해 내장 지방과 혈관 질환 발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혈관이나 심장 관련 질환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래 저희들도 둘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과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5, 6년 전부터 비만은 지방 조직이 염증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장지방 세포가 커지면 다른 세포들을 죽이고 염증 물질을 생산한다. 이런 내장지방은 혈액에 쉽게 용해되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간다. 지방 세포가 커지면 단순히 내장 지방이 커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포에서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 염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이나 만성 신장병에서도 모두 만성 염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물론 가령 암에서도 내장 지방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세포들이 혈관을 따라 온몸에 퍼지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 내장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면 이것이 각종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시면 심한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망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야말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장 위험한 나이살인 것이다. 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나이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살이 더 적게 찌기도 하고 또 빨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살이 찌는 데는 이런 생리적인 요인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호주 퀸슬랜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연구팀은 호주 여성 4만 명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20대 초반, 40대 후반, 70대 초반에서 운동량이 부족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는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이혼, 퇴직 등 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무렵에 여성들은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만큼 쉽게 살이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살이 찌는 데는 개인의 환경 변화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 부서를 옮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변경애 씨.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업무를 빨리 익숙하게 해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그런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다 돼가는데 6개월 동안에 한 6kg 정도가 다시 쪄서 지금 79kg가 된 거죠. 떨어뜨릴 때는 탁 떨어뜨립니다. 바로 3년 전 명상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15kg 가까이 살을 뺐던 변경애 씨. 어깨 옆으로 펴셨다가 고개 바로 하지만 작은 일에도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때마다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은 반복됐다. 한 번 더 호흡 천천히. 최근엔 주위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극심해졌다. 스트레스의 정의는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불쾌하다, 편하지 못하다, 불유쾌하다